오늘은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다리 건강, 즉, 다리에서 시작되는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걸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토로하십니다. 실제로 죽는 날까지 화장실 출입만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도 있습니다. 듣기엔 소소한 소망 같지만 막상 직접 그 어려움을 겪어보면 절실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시각과 여러 연구 결과, 연세가 높음에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분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철학자나 위인들의 조언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리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리만 튼튼해도 일상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고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걷기가 필수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만보 걷기를 10년 이상 지속하시면서 몸 상태를 기적처럼 유지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예컨대 댓글에서 어떤 분은 80살인데 하루 만보를 몇 년째 걷고 있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79살인데 한 번에 20km 이상도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이대가 높아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만큼 걷기와 다리 관리는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걷기가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걷기는 체중을 지탱하는 힘, 근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고 심폐기능도 개선해 줍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와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돕고, 무엇보다도 무리한 충격 없이 무릎,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늘 권장하는 운동 목록에 걷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리고 다리에 집중적인 무리를 주기보다는 전신을 고루 활용할 수 있어 부상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걷기가 좋다고 해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관절 통증, 연골 손상 등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벅지에 힘이 빠져버려서 오래 걷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의사분들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걷지 말고 제대로 준비 운동과 근력 보강을 하라. 즉, 걷기만이 능사가 아니라 걷기 전에 여러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조건이 바로 근력 운동, 혈액순환 관리,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무조건 관리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꾸준한 근력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이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하루만보 걷기를 12년째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냥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을 등지고 스쿼트하기,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같은 기초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 오래 걸어도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적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유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 벽에 등을 기대고 내려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셋, 의자를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여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기릅니다. 넷,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댓글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동작만 꾸준히 반복해도 걷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동작들은 체육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92세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시더군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면 다리 건강을 회복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게 여러 의학 논문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느냐죠. 실제로 어느 정형외과 전문의 기사에서 하지 근력만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노화가 와도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무릎 관절에 하중이 실리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빈약하면 계단 오르내리기나 장거리 걷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실 유명 연예인들 중에도 나이가 들면서 다리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고생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꾸준히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90을 넘기신 연세에도 여전히 무대와 촬영장에서 활동하십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평소 계단을 일부러 이용하신다거나 짬이 날 때마다 가벼운 스쿼트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배우 최불암 선생님도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 등의 큰 문제 없이 촬영 현장을 누비셨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걷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단련하는데 꽤 신경 썼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한편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바로 걷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치의와 상의해서 관절에 무리가 적은 수중 운동이나 실내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체중 부담을 덜고 근육은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댓글에서 보니 발이 저리고 쥐가 잘난다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역시 혈액순환 문제와 근력 저하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 걷기나 가벼운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부분이 영양 섭취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과 여러 미세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일수록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어려워 근감소증을 겪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 등을 고르게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 방법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비타민 D 같은 뼈 건강에 필수인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다리에 좋은 음식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외에도 혈액순환을 돕는 채소와 과일이 권장됩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각종 항산화 물질은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색깔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으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미각적 즐거움뿐 아니라 여러 영양소를 종합적으로 섭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양과 운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 역시 다리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무릎 관절에 지나친 하중이 실려서 관절이 빨리 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무리 없는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체중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수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거나 수면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쌓여서 운동하기조차 싫어집니다. 결국 다리 근육도 빠르게 약해지게 되죠. 일정한 수면 습관을 지켜서 밤에는 충분히 자고 낮에는 가벼운 활동과 햇볕 쬐기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햇볕을 보면 비타민 D 합성도 촉진되어 뼈 건강에 이점이 생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의사가 말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진다는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지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 다리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져서 걸음이 불편해진다. 둘, 혈액순환과 유연성 관리를 소홀히 하면 관절이 굳고 통증이 생긴다. 셋, 단백질과 칼슘 등 적절한 영양 섭취를 게을리하면 근육과 뼈가 약해져 버린다. 넷, 생활 습관을 방치해서 과체중이 되거나 장시간 앉아만 있으면 무릎과 고관절이 쉽게 손상된다. 우리 선조들이 하체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건 동양의학뿐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의 영혼은 신체 활동을 통해 고양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리가 약해져 걷지 못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며 결국 마음까지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노인 우울증 사례에서 다리 통증과 보행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혼자 화장실조차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 면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부 활동을 기피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리가 튼튼해지기만 해도 노년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시장에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는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리 힘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배우 김혜자 선생님도 한때 장시간 촬영으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컸지만 촬영이 없을 때마다 휴식을 취하며 꾸준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 근력 운동을 병행해 온 덕분에 여전히 무대와 화면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나훈아 선생님 역시 공연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시는데 그 체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매일 이어지는 운동 습관이라고 하죠. 또 한 분, 배우 김영옥 선생님은 90을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걷기와 기초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들도 몸을 관찰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체득한 거죠. 어떤 분들은 무릎 관절이 이미 닳았거나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진단받으면 이제 늦었다며 운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분들은 대개 이렇게 조언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라. 수중 운동이나 고정식 자전거 페달 돌리기, 평지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은 대체로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강도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생활 팁을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진다는 표현이 너무 겁주듯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리 실천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예전만큼 빠르고 세게 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무리해서 운동을 했다가는 쉽게 다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아보기, 계단 두세 개 정도 오르내려 보기, 짧은 산책 한번 해보기 등으로 내 다리 힘과 무릎 상태를 대략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이때 통증이 심하거나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조금 더 낮은 난이도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 올리기나 스쿼트를 5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번씩 2, 3세트로 해보고 어느 정도 수월해지면 7번, 10번으로 늘려가는 식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서서히 단련해가는 과정이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셋째, 걷거나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과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리에 피곤함이 누적된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무리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의지가 강해서 괜찮아 라며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처음부터 걷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근육은 운동 후에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는데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느꼈다가 갑자기 무릎이 붓거나 관절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많이 걷겠다는 목표보다 내 몸에 맞추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넷째,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르게 걷기, 올바른 신발 고르기, 발목 돌리기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르게 걷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긴 뒤 발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고 그 다음 발 전체를 바닥에 붙이는 식으로 천천히 걸어야 하죠. 만약 팔자 걸음이나 안짱 걸음 혹은 자세가 비뚤어져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쏠립니다. 좋은 신발도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으면서 적당히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이 있는지, 밑창이 너무 미끄럽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집안에서 수시로 발목을 돌려주거나 종아리를 주무르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다섯째, 걷기나 근력 운동 외에도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다리만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체형과 자세가 전반적으로 맞춰져야 무릎, 고관절, 허리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근육을 고루 강화하고 관절 주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혈액순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잘난다는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런 현상은 근육 피로,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염분과 미네랄을 섭취하면서 잠자리에서도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고 자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전 발 뒤꿈치 들기나 발목 돌리기를 해주니 쥐나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도 하셨습니다. 일곱째,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다리를 한쪽씩 천천히 내리거나 가볍게 한두 번 펌핑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다리가 풀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다리 근육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속 사소한 습관들도 다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니 의사가 말하는 이렇게라는 것이 결국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혈액 순환, 올바른 영양,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걷기가 수월해지고 노화로 인한 다리 불편을 늦출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댓글들을 보면 하루에 10,000보씩 10년 이상 걸었더니 연세가 많아도 무릎 통증이 거의 없다라든가 스쿼트와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1년간 했더니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다 같은 체험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정 기간 꾸준히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면 중장년층 이후에 오는 관절염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들도 꾸준한 운동의 가치를 거듭 강조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잠깐 실천하다가 금세 포기해버리는 거죠. 운동 효과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해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나 스트레칭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서서히 변화가 쌓여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기나 노트에 매일 체크를 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곤 합니다. 예컨대 오늘은 천천히 30분 걸었고 스쿼트를 5번 했다. 내일은 6번으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다른 실수는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체중을 줄여야 무릎이 편해진다며 식사를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까지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서 다리 힘이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 건강한 식단으로 특히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을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끔씩은 나는 걷기 운동이 너무 지겨워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재미를 줄 만한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예컨대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걷거나 동네 공원의 핀 꽃과 나무들을 눈여겨보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대화하면서 천천히 산책을 하는 시기죠. 어느 배우분은 사진 찍는 취미를 접목해 아예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찍고 기록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흥미 요소를 결합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 삶의 질 전반과 직결됩니다. 철학자 공자도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도를 행하기 어렵다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예술을 즐기든 노년에도 여행을 다니든 그 모든 활동의 기본 바탕은 몸이 따라주느냐입니다. 그리고 몸 중에서도 다리와 허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다리에 힘이 있으니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79살이신 분이
한 번에 20km 이상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를 해오셨으며 체력에 맞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근력이 노년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멀리 걷거나 가벼운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80살이 넘었는데 하루 만보를 꼭 채운다고 합니다. 매일 실천한 결과 주변에서 너 무릎 안 아프니 하면 안 아프다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움직이며 자립하고 싶다는 말씀이 거의 모든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라는 겁니다. 확실히 걷기와 다리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존감을 지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화장실 출입만은 남도와주지 않고 하고 싶다는 어떤 분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만약 이미 다리 통증이나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이라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필요한 물리치료나 보조기구 사용을 병행하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지팡이를 쓰는 것도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부상을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해나가시면 뚜렷하게 좋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대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결과가 따르죠. 그리고 대부분 댓글에 달린 분들이 공감하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 다리는 관리다. 사실 몸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다리는 우리가 매일 쓰는 만큼 그만큼 꾸준한 관리가 없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올바른 접근으로 상당 부분 회복하거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의지와 지식, 그리고 시간 투자와 실천이 필요하겠죠. 추가로 발바닥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역시 다리 전체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잘못된 신발을 신었거나 혹은 혈관 문제가 있을 때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말초 동맥 질환이나 당뇨성 신경병증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한 발저림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통증과 저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리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걷고 나름의 근력 운동을 하고 식단을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관절과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운동을 시작한 뒤로 이제는 중심도 잘 잡히고 몸도 유연해졌다며 기뻐하시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면 의욕이 더 생기고 그 의욕이 다시 꾸준한 실천을 불러와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배우 안성기 선생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장시간 서 있고 여러 장면을 반복해서 찍어야 하며 때론 무거운 장비들도 옮길 수 있으니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비단 배우나 특별한 직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작은 영화의 연속인데 다리가 견뎌줘야 하루하루 촬영, 즉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미국의 유명 심장 전문의가 쓴 책에서도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발바닥에 스프링 같은 작용이 혈액을 위로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심장 부담도 줄고 전신 순환이 좋아진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의사가 말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다는 주제의 결론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우리는 근력을 제대로 키우고 관절을 아껴주며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듣기엔 당연한 듯하지만 정작 실천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도 올바른 의지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다리 위에 인간이 선다고 말했듯이 결국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날씨와 환경도 신경 쓰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특히 관절 통증이 심해지거나 날이 너무 더우면 몸이 무거워서 걷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공원이나 대형마트처럼 서늘한 장소를 골라서 걷는 식으로 유연하게 바꾸면 됩니다. 또 지면이 고르지 못한 산길이나 돌길보다는 처음엔 평평한 길을 선택하는 게 관절 보호에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이후에는 짐을 무리하게 들거나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는 가능한 피하라고들 하죠. 이런 자세들은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자세를 바꿔주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서 무릎에 쏠리는 압력을 풀어줘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다리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방송을 계기로 여러분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예순이 넘어 시작했고 누구는 이른이 넘어 시작해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노력하면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선생님도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재활 운동과 수중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다시 예능 프로그램이나 연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실천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리에서 시작되는 노화를 늦추고 오래도록 편히 걷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습관들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기초 근력 운동으로 허벅지와 종아리의 힘을 키운다. 둘,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셋,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되 통증이 심해지면 주치의와 상의한다. 넷,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다섯,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여섯,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스트레칭, 발과 종아리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다. 일곱, 바른 자세와 안전한 신발을 선택한다. 여덟, 날씨와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운동 방식을 조절한다. 아홉,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짐을 들지 않도록 유의한다. 열,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잃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왜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공자께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결국 남는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몸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엔 노년을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죠. 끝으로 한 시청자분이 죽는 날까지 화장실만은 혼자 가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자유와 존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젊었을 때의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본적인 행동마저 쉽게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다리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작은 다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다리가 불편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 혹은 가족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고 가볍게 같이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고 지겨울 수 있지만 둘이서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번씩 앉았다 일어나기 해볼까?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볼까? 서로 응원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의사가 말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서 다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어 봤습니다. 댓글에 올라온 여러분의 체험담과 각종 팁들도 듬뿍 담았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이 바로 그나마 제일 젊은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꾸준히 다리를 단련한 분들이 실제로 멋진 노년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와 현명한 분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의 사연과 경험담도 귀중하니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배우고 응원하면서 걷기 좋은 인생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